12구 참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용산에서 끝났잖아요. 용산 경찰서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 보건소장, 용산구청장.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갔어요. 근데 가장 핵심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 모든 안전 재난 컨트롤 타워가 맨 꼭대기에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윤석열이 참사가 나고 나서요,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는 시간이고요,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시간까지 딱 99분이에요. 99분. 그러니까 참사가 나자마자 바로 보고된 건 아닐 테니까 대통령실에 1시간 좀 안 되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보고가 되자 99분 후에 대통령실이 나타났다, 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의문을 갖는다 그랬죠. 네.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일단 그 당시 아크로비타에서 대통령실까지 딱 전속력으로 교통통제에서 오면 딱 8분 걸립니다. 8분. 근데 보고를 받고 왜 100분 만에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 왔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돼. 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실에 상조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윤석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아니 윤석열이 아니라도 그 심야 시각에 참사 대응으로 대통령 나오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했다라고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죠. 근데 어디에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국정조사 때 뭐가 나왔냐면 112에서 그런 전화 대통령실에서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 못하면 되겠냐라고 국회의원들이 조졌지만 사실 대통령실은 어디에 지시했는지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은폐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까먹으셨지만 청와대 벙커를 나오면서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아 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가 지도 차량이 봉고차예요. 봉고차. 큰 버스도 아니야. 요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해. 이거 24시간 운영한다 그랬잖아. 저번에 그 침수 피해 뭐 그게 났을 때 윤석열이 집으로 퇴근해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국가 지도 통신 차량 등 해가지고 뭐 한덕수가 그랬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는 그러니까 지하 벙커청도 시설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그날도 술 먹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청와대 안 나온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주말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관리는 경호처의 기본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뭐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증거로 내밀자고 하면, 본인이 소명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고 몇 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장면도 저희가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자막으로만 띄워졌었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데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지간 뭐 거짓말과 은폐와 조작을 일삼으니 뭐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날로 돌아가시죠. 아크로비스타가 물에 잠겼다고 거짓말했던 그날, 윤석열은 왜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오지 않았냐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답이 그런 거였어요. 벌개진 얼굴. 나올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가 잠겼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못 나왔다. 나오게 되면은 그 주위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못 나왔다. 그게 말이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날도 10월 29일 날 밤도 술 먹고 있었다. 왜? 보고받은 지 100분 정도 지나서 나타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타나고 나서 왜 얼굴을 기자들한테 보이지 않았나.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었어.
그리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왜 지시받은 부서가 없는가? 예. 그러니까 확실히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실에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다. 확실히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무슨 중대본 회의 같은 데서 참사라고 하지 말고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하고 분향소도 위패 영정 없이 차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이유들까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나는 국정조사라고 보고요. 이게 미진해지면 이것도 특검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특수본이 완전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특수본이 수사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떤 선을 결정하는데 답정너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용산에서 끊을 거야. 더 이상 올라가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금 불구속 기소대인 정도고 그 밑에는 싹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유가족 의견을 물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수사를 할 때 유가족 입장에서 물론 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물었을 수도 있지만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있어요. 어떤 큰 사건에 있어가지고 유가족한테 수사하는 경찰이 안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 사고 현장을 누구보다 가장 정황들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뭐 질의응답도 없이 무슨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면은 유가족분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라도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완전 유가족은 쌩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부대표 하시는 우리 이정민님께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도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그런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고 전체, 이 참사의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는데 어쨌든 빨리 덮고 지나가기만 바라니 이분들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뭐 만날 저는- 이유도 없고 피하는 거죠. 저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빨리 묻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뚝이 무너진다고 네, 표현하잖아요. 정권의 아니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게 윤희근으로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이상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상민으로 올라가면 윤석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쪽에 딱 뚝을 쳐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상 못 넘어와. 그러면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책임자라고 볼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유가족 분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책임자들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구속해버리고 재판으로 넘기면은 이제 이게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유족들한테는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특수본 그런 이야기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가 일제히 똑같이 말했던 게 있어요. 이 사건을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저게 죄가 안 된다고요. 책임자들이 저걸 몰랐다고 하면 죄가 안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근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사실 가장 큰 죄죠. 왜냐하면 할로윈 행사는 해마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마다 행사에 그 다 대비 군인이 아니라 경찰들 다 대비시켰었고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유는 위험 책임을 못했다라고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엔 뭐예요? 쟤들이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저게 직무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저걸 수사를 못한다고? 더군다나 지금 그 김남근 변호사가 한 말인데 유가족 측 이제 하시는 분이세요. 국회에 가서 유진까지 하는 걸 보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법은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윤석열이 반대편이었다면 바로 다 구속영장 쳤겠죠. 바로 압수수색하고 다 구속했죠.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하나 나와요. 유족 명단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민들레 등 해서 공개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무슨 뭐 개인정보법 위반이네 말에. 인권 타령하고 이게 개인정보위원회한테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더니 공개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요거를 알고도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다 아시겠지만 이상민이 유가족 분들을 1대1로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했던 그게 이제
1대1 격파해서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국회에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단 사실은 이상민이 저렇게 말을 할 때 이미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받았던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뻔뻔해. 또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있으니까. 거예요. 진짜 뻔뻔해.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자의 성명, 일반 대중 유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 다른 유가족 이게 뭐냐면은 유가족끼리는 공유도 된다는 거예요. 연락처를.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는 사망자의 성명까지는 공개된다는 거고 유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는 다른 유가족끼리는 공유된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요건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의 성명, 위패를 모실 때 필요하잖아요. 일반 대중한테 공개해도 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근데 저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공개했던 민들레 등을 수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은 유가족들 명단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프라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연락처 알려주셔도 돼요? 그 상황인 거예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 제공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법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이종철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희생자 유족들 연락처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연락처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고요. 이게 세력화돼서 정권을 위태롭게 할까봐 찍어 눌렸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수사하는 것보다 유가족들이 뭉치는 게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봐봐요. 행안부의 희생자 유족 명단 전달 서울시가 아까 이상민이 거짓말했던 거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11월 2일 날 세 차례 전달을 했는데 이상민은 없다고 거짓말했죠. 그 왜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이상민이 한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제 비서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라고 실드를 칩니다. 저건 뭐 거의 양아치급 아닙니까? 피해자, 희생자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했느냐. 윤석열은 선출 권력이니까 당장 정권으로 탄핵 이야기 못 꺼내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하라는 소리예요. 최소한 윤석열의 오른팔 하나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무책임한 놈을. 그래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한테 본회의를 열어서 현안 질문 또는 표결 절차를 하게 밟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저런 거예요. 이상민 탄핵. 지금 임시국회 안 열리고 있죠. 여론은 났는데 안 열리고 있죠. 지금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뭐 계속해서 보이콧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 핵심 내용들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미 법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국정조사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까지도 밝혀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물어야 될 수 있는 사안 탄핵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 나왔다, 뭐 표결 처리하자.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만일에 이 부분 뭐 본회의 열어주지 않으면 그 과오를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어주셔야죠.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상민은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구 참사 공청회가 열리는 당일날도 이상민은 백령도 찾아갔습니다. 그 장소를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백령도 가서 정부가 만반의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막 헛소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그냥 바로 탄핵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국방부 장관까지 하는 거야? 겸임이야? 아니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난 것에 일말에 진짜 왜 미안함?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냉혈을 떠나서 괴물, 악마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냥 고시오패스 진짜로. 예. 사람 죽은 거에 대한
우리 같은 사람이면 내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밤마다 악몽 꿀 것 같거든요. 미안해서라도 막 사죄하고 싶고. 얘네들 그런 게 없어. 다른 국민의힘 쪽 관계 한나라당이었죠. 아무튼 이주영 예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태 이후에 늘 그 팽목항 찾아서 기도하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죠.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사고를 그 이찍들처럼 야 뭐 이태원에 놀러 가서 죽은 걸 왜 정부가 책임져야 되냐 같은 소리는 그런 애들은 저기 진짜 어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국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해년마다 배치하던 경찰을 배치 안 하고 뭐 대통령실 가는 콘도로를 확보하려고 골목에서 미어터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축제를 했는데 축제에서 압사사고 났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새끼들은. 그건 사람이 아닌 거고. 그럼 국가의 도의적 책임도 있지만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 심지어 보고서까지 나와서 이거 인파 관리해야 된다는까지 나왔지만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약 수사는 이제 제껴두더라도 마약 수사에 대한 우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은 정부 경찰을 많이 배치하면 마약범들이 숨을까봐까지 갔어. 윤석열은 지금 뭐 그 당시 그 침수 피해 났을 때 안 나오면 큰일 날까봐 그때 막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다는 뭐 이상한 소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여기서 압사당했다고 뭐 뉘진탕 아니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최소한 그렇다 칩시다. 책임 떠나서 내 가족을 잃은 사람이요. 가장 위안을 받는 건요. 정부 사람들이 진짜로 미안하다는 감정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 새끼 내가 혼내줄게요. 저처럼 혼내. 그럼 감정이 풀리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수 정권만 되면 참사가 나고 그 참사가 정치적으로 변질이 됩니까? 유족들 때문입니까? 저 세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정말로. 자 어쨌건 이상민 탄핵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상민이 탄핵돼서 헌재 가서 기각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 출석을 했는데 이상민 탄핵도 못하고 김건희 특검도 못하면 민주당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왕 망할 거 지지층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한테 저항할 힘을 달라고 총선 때 이기는 전략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51%만 만족하면 되지. 지난번에 푸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시는 게 어떤 그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이상민이 잘못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고 민주당에서 충분히 더 가열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하세요. 민주당이 우리 맨날 뭐 해라 왜 뭐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나름 준비하고 있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엄청 세게 나갈 거예요. 기대들 하십시오. 그 분위기 주도하는 사람이 남영이에요. 아니, 우리 센 언니. 아니 제발 해주십시오 하려고 네. 그랬는데 제가 청취한 뭐 이렇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때리기 전에 이렇게 손 올리고 맞기 직전까지가 더 무섭다라고 해서 특검도 탄핵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제가 속이 정말 터집니다. 아니 그러면 때리기 직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직전까지만 호주머니 손 넣고 있으면서 뭔 소리야 이게. 아니 터집니다, 멱살이라도 제가. 잡아봐야죠. 멱살이라도. 아니 그러다 똥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사면 받잖아요. 정경심 교수 사면 같은 거를 아끼다가 결국은 이명박이만 불려놨잖아.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골든 타임. 만나는 의원님들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특검해야 되고 탄핵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전체 구성원 169명이 민영비 의원까지 포함한 170명이 똑같은 생각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내부적으로 그거를 궁시렁거리면서 정치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역풍 분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그 정치를 왜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풍은 예를 들어서 이상민 탄핵 버튼을 눌렀어. 김건희 탄핵 버튼을 눌러서 역풍이 불면 정반대로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윤석열이 이상민 탄핵 기각하는 헌재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역풍이 왜 안 불겠냐고요. 그거를 계산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시작도 안 하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겁먹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민주당 저것들 겁쟁이들 못할 거야라고 음. 그냥 뭉개고 가요. 그렇죠. 계속 뭉개고 온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이 세게 안 나오니까.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가 윤석열 때 법이 뭐 여러 개 중에서 대부분 다 지금 통과가 안 됐다고 도와달라고? 민주당을 뭘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 아까 우리 여기서 짤 보여준 것 중에 역사의 그 데자뷰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내라는 모죄로 왜 소환되는 장면하고 이재명 대표 그 지청 앞에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어떻게 싸웠냐는 지금하고 너무 다릅니다. 아까 한 장의 사진은 데자뷰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 내란죄로 잡혀갈 때 그 주변에 있던 80명도 안 되는 의원들은 정말 단식하고 같이 싸우고 해서 싸웠는데 지금 그 투쟁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투쟁하기까지 바라지 않으면 이거 버튼 눌러갖고 탄핵이라도 의결해 주십사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 처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여당의 옷을 못 벗은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비 정신이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자,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근하면은 하시겠죠? 좋아지겠죠. 오늘 나온 뭐 메시지들은 좀 더 네, 강해지긴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